네, 안녕하세요. 오늘 7회차 강독입니다. 강의 슬라이드부터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들 일주일 동안 휴식 잘 하셨죠? 네. 복습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근육들의 활동 하나하나 근육들을 볼 거거든요. 상지는 좀 이제 뒤쪽으로 밀어져 있고요. 몸통부터 시작해서 엉덩관절, 무릎, 그 다음에 발목 관절 이 순으로 이어져요. 근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척추 10장에서 근육을 다뤘잖아요. 10장의 내용, 그리고 엉덩관절 12장, 13장 무릎, 14장 발목까지 여기 내용들이 다 우리 그 전에 강독하면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구나 라는 게 많이 저는 떠오르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공부한 걸 좀 검증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전에 강독 내용들이 좀 중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척추 세운 근육부터 이렇게 쫙 볼 거거든요. A 그리고 B 두 가지 그래프에 있는 것들, 오늘 주로 A에 있는 거 위주로 볼 거고요. B에 있는 거 이제 조금씩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척추 세운 근육이 나오는 몸통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여기에서는 척추 세운 근육과 그리고 배고등근 이 두 가지 근육의 작용에 대해서만 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통의 근육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척추 세운 근육이 나오니까 요거랑 관련된 근육만 얘기해도 이제 얕은 층, 중간층, 깊은 층까지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척추 세운 근육이다 라고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뒤에 있는 거, 백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근육들은 신체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거의 동시 활성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몸통이니까 10장이죠, 10장. 10장에서 오른쪽, 왼쪽이 미세하게 다르게 이제 움직이는 로테이션이나 라테럴 플렉션, 사이드 밴딩이죠. 요런 움직임을 할 때는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미세한 것들은. 그래서 여기선 지금 게이트에서는 앞뒤로 좀 움직이는 것 위주로만 보는 거다라고 좀 이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척추세운 근육부터 나오는데, 자, 허리뼈 영역 수준에서의 척추세운 근육은 잘 정리된 두 번의 활동 기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간은 발꿈치 닿기 직전에서부터 걸음 주기의 약 20%까지이다. 발꿈치 닿기는 0%죠. 0%부터 20%까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 20%까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6회차 강독에서 문장으로 간략하게 나왔던 거 밑줄 쳤거든요. 뭐 이전에 좀 약속된 정의된 어떤 Y축의 수치를 이제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의한 학자들이 정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 아래에 있는 지점은 요 아래에 있는 지점은 그냥 평상시에 근전도 수치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 수치들 그리고 요 수치들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요 부분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좀 가물가물하네요. 버이스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지금 문장을 봐야겠네요. 한글로는 여기 돌발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탁탁 튀어오른다, 돌발적으로 튀어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파란색 선 그은 거 기준으로 보면 파란색 선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점이 이제 0%, 그리고 20쯤에서 끝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기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은 걸음 주기의 45%부터 70%까지라고 합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확대 안 하고 그어볼게요. 여기 45%고요. 70%가 여기인데 지금 거의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기간은 반대쪽 발꿈치 닿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전체적인 사이클이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다리의 걸음 주기죠. 0%부터 100%까지인 거고요. 반대쪽 왼쪽 다리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왼쪽 다리가 지금 스윙 페이지로 쓱 가다가 이제 50%쯤에서 다시 발이 닿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더블림 서포트라고 표현을 하면 자, 우선 60%까지 끊어서 디딤기 스윙 페이지. 저는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죠. 보통 이 게이트 사이클을 볼 때 60에서 먼저 나눠서 가상의 선을 긋고요. 그리고 나서 더블림 서포트 시기를 보려면 이렇게 50에서 60 사이가 두 다리 지지기, 그리고 0에서부터 10%까지가 두 다리 지지기, 이렇게 좀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둘 다 꿈틀꿈틀 올라오는 시기가 두 다리 지지기 쯤에서 활성이 된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힐 컨택트가 일어날 때부터 활성되고, 그리고 왼쪽 다리 힐 컨택트 되고 나서도 똑같이 활성되는 패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대쪽 발꿈치 닿기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45%인데 뭐 5% 정도 좀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버퍼링 걸리면 요거 정말 이제 기본이거든요. 1주차, 2주차에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한 그냥 게이트 사이클의 하나잖아요. 더블림 서포트, 두 다리 지지기, 한 다리 지지기. 요거는 버퍼링이 많이 걸리진 않으셨길 바랍니다. 네. 많이 버퍼링 걸렸으면 복습을 지금 해야 돼요.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 척추세운 근육으로부터의 이러한 두 번의 돌발 활동은 이게 이 판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버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액티비티, 그냥 활동이 근전도 측정했을 때 제가 뭐 팔에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더라도 복부에 있는 근육이나 모든 인체의 근육들은 근전도 측정하면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살아있는 한은. 근데 그 활동을 한다라는 걸 EMG로 딱 판단하는 거는 팔이 들었을 때는 델토이드 머슬이 그냥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흐름에서 이렇게 튀어오른다, 돌발된다, 버스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누락이 되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판은 요 버스트가 다 누락이 돼 있어서 계속 제가 주석은 달아놨어요. 근데 언급은 안 하더라도 이 판 가지신 분들은 반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의 돌발 활동, 여기 하나, 이 두 번의 돌발 활동은 각각의 한 발짝을 위한 발꿈치 닿기 직후에 엉덩관절들에 대한 몸통의 앞쪽 가운동량을 조절한다 라고 나옵니다. 문장이 그냥 어려운 느낌인데 보세요. 여기 지금 0%고 50%, 대략적으로 45지만 5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0%, 50%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다 발꿈치 닿기 일어난 다음에 그 직후에 그 이후 10%까지 다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활성도가 있는 이유는 엉덩관절에 대한 몸통의 앞쪽 가운동량을 조절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렇게 찾는 거죠. 뭐뭐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통 가로쳐서 엉덩관절과 몸통과의 지금 관계를 보는 거구나. 근데 엉덩관절이랑 비교해서 몸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몸통의 앞쪽 가운동량을 조절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말이 괜히 어려운데 쉽게 초등학생 버전처럼 설명하면 몸이 앞으로 움직이는 거 조절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초급인데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상위 전문가 집단이니까 이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면 괜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챕터 4장에서 충격량 운동량 관계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실 텐데 그냥 어떤 물체,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 그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게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이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때 몸 자체가 운동량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각이 붙였죠. 각이라는 거는
돌림축이 있다는 거고 인체의 돌림축은 관절이죠. 그래서 몸통이 관절을 가진 운동량, 그러니까 관절 움직임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쪽? 앞쪽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좀 우선 보여드리면, 자, 지금 운동량이 나왔잖아요. 또 이제 뉴턴의 제4장에 뉴턴의 제3법칙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여기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속도로 계속 앞으로 저는 움직이려는 경향성이 갖겠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제2법칙. 자, 움직여요.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지금 1m/s로 걷는다고 가정할게요. 1m/s로 걷다가 제가 0.5m/s로 절반 정도 속도를 줄여요. 그러면 엉덩이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지면에 붙어 있으니까 다리 근육으로 감속을 시키겠죠. 감속을 시키면 상체는 1m/s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들로 감속을 시키면 몸은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반에 대한 몸통의 앞쪽 가운동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골반과 몸통 두 가지 분절로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나눴어요. 그러면 하지가 감속을 시킬 때 다리 있는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0.5 정도 속도로 바로 적용이 되는데, 몸통은 여기를 관절로 생각해보면 몸통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지금 요 엉덩관절, 골반 혹은 뭐 L5 어느 관절이든 관절을 통해서 몸통이 앞으로 가운동량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면, 현상으로 설명하면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우리가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를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2번 이렇게 버스트가 되는데, 이거는 앞쪽 가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찝찝하실 것 같아서 복습을 잘하셨더라면 지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걸어요. 여기 100%까지예요. 0%에서 100% 걷는다. 이때 우리가 보통 한 사이클의 게이트 속도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속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게 1m/s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 앞에 진도 나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몸보다 앞에 있을 때와 혹은 좀 뒤쪽에 상대적으로 있을 때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까지 그리고 50%부터 60%까지 50에서 60이에요.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요 구간과 요 구간은 발이 몸통보다 앞에 있는 시기죠. 힐 컨택트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오른쪽 사이클 기준이니까 여기는 오른쪽 다리에 힐 컨택트가 일어나는 시기고요. 50%는 왼쪽 다리에 힐 컨택트가 일어나는 시기죠. 다리가 몸보다 앞에 있잖아요. 이 시기는 이 전체 속도가 1m/s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요 정도 지금 10%의 속도는 1m/s 평균 속도보다 좀 느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0.9일 거고요. 여기도 0.9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나머지 요 기간이 뭐 1.05m/s고 여기도 1.05다. 대략 이렇게 해서 요거 다 합쳐서 평균 내면 1m/s가 나온다.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딱 딛는 힐 컨택트 시기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 전에 다 이거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복습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힐 컨택트가 되는 시기에는 속도가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몸통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앞으로 쏠리려고 하는데, 그때 요 척추 세움 근육이 뒤에서 수축을 하면 몸통이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숙여지려고 하는 걸 척추 기립근이 수축을 시키면 기립시키겠죠. 세워주겠죠.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배고등근. 자, 이 근육은 걸음주기 내내 매우 낮고 다양한 활동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활동이 걸음주기의 20에서 40% 사이에서 그리고 70에서 90%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내 동안에 이거는 throughout이라는 단어니까 동일하고요. 20에서 40 그리고 70에서 9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EMG 수치가 조금씩 좀 뭐라 그럴까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좀 잘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치가 20에서 40이라고 했죠. 여기 배고등근이 있죠. 여기 표시만 먼저 해보면 20, 40이고요. 그리고 60이었나요? 70에서 90. 네, 두 번째는 70에서 90, 70에서 90. 딱 뭔가 이쁘게 떨어지진 않죠. 네, 여기 약간 남는 느낌이 나잖아요. 10% 정도, 그쵸? 네, 근데 그냥 요게 EMG 수치가 이 사람의 데이터랑 또 제가 배고등근 수치를 재는 거랑 또 차이도 되게 클 거거든요.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커요. EMG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서의 사이클로 어떤 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문장 보시면 활동에서 이런 약간의 증가는 엉덩관절 굽힘 근육이 엉덩관절을 능동적으로 굽힘시키는 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엉덩관절 굽힘 근육이 능동적으로 굽힘을 시키는 시기와 일치시키려고 약간 여기 10%가 아니라 20%부터 이제 써놓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여기 지금 활성되는 시기를 다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요, 제가. 배고등근 지금 여기 활성됐다. 그리고 여기 활성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더블림 서포트 그거 보면 0%부터 10%까지가 두 다리 지지기 50%부터 60%가 두 다리 지지기죠. 두 다리 지지기 이후로 두 다리 지지기가 끝나는 10% 그리고 두 다리 지지기가 끝나는 60% 요 시점은 둘 다 이제 발가락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발인지 헷갈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토오프, 발가락 대기 시점이 되면 이 다리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스윙이 돼야 되죠. 이해되시죠? 앞으로 스윙. 앞으로 스윙한다는 건 엉덩관절 시점에서 보면 힙 플렉션이죠. 그래서 10%에서 20%로 넘어갈 때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가야 될 시기니까 이때 엉덩관절 굽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라는 거고요. 60%에서 70%도 엉덩관절 굽힘이 부지런히 일어나야 되는 시기다. 이 시점이 요 능동적으로 굽힘시키는 시점이고 배고등근의 활성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고등근은 여기서 말한 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통의 안정성도 문장에 나올 거거든요. 그냥 안정성 자체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뭐 앞에서 이렇게 활성도가 있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배고등근의 증가된 양쪽 활성은 골반과 허리를 안정시키고 방금 말씀드렸죠. 안정하는 작용을 하고요. 엉덩관절 굽힘 근육, 주로 엉덩어리근과 넙다리 고등근을 위한 안정된 고정점을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둘 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몸통의 근육들, 그러니까 우리 룸보펠빅, 허리 골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성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의 모빌리티를 좀 확보할 수 있다. 강독하면서 제가 이 개념은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엉덩어리근이나 넙다리 고등근, 즉 다리에 있는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힙 플렉션을 시키는 근육을 활성시켰을 때 몸통이 상대적으로 딱 고정이 돼야지 다리를 빠르게 가져가거나 원하는 대로 활성도를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저는 봤을 때 요거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고 끝나는데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한 문장으로 퉁치는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장의 엉덩관절 그림 12.29를 보면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거 우리 피트니스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죠. 레그 레이즈죠, 레이즈. 레그 레이즈 운동과 같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리를 한 다리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릴 때는 넙다리 고등근 사용해서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배고등근의 활성도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피트니스적으로 얘기하면 레그레이즈 운동은 배고등근 운동, 왕자 만드는 운동, 뱃살 빼는 운동처럼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고등근의 근력이 약하거나 혹은 뭐 활성도를 적절하게 주는데 문제가 있다,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깻잎 한 장만큼만 올리는 효과를 만드는데도 넙다리 고등근이 활성도가 과하게 이 몸 안에서 좀 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등근이 충분한 활성을 못하니까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넙다리 고등근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몸통에 있는 부분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견고하게 딱 버티지 못하니까 허리가 활처럼 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기 엉덩근, 일리오스와스 근육이 이렇게 척추를 잡아서 끌어서 활처럼 휘게 되는 그런 기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눈에 갑자기 들어와서 플렉션 에포트죠. 네, 이펙트가 아니라 굽힘 효과가 아니라 굽힘 노력이라고 추정한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통의 근육들은 마무리되는데 근육 이제 처음 들어간 거니까요. 간단하긴 해도 한번 덩어리째로 살펴보면요. 몸통에 있는 근육은 동시 활성 가지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운동은 세 가지 운동면이 있죠. 세지탈 플랜, 그리고 이렇게 앞 글자만 적을게요. 코로날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 코로날 플랜과 트랜스버스 플랜은 좌우 밸런스가 다른, 그러니까 척추세움 근육이든 뭐 배고등근은 이제 뭐 하나 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요. 척추세움 근육 왼쪽 오른쪽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코로날 플랜과 트랜스버스 플랜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챕터 10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게이트, 앞으로 이동을 할 때니까 좀 세스타 플랜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설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스타 플랜, 굽힘편에 관련된 거다, 혹은 앞쪽, 뒤쪽 병진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척추세움 근육은 몸통의 앞쪽 가운동량을 조절하는데 기능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배고등근은 요 골반과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엉덩관절이 굽힘시킬 때, 엉덩관절 굽힘이 나올 때 엉덩관절 굽힘 근육이 잘 쓸 수 있게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통에 있는 근육들은 게이트와 연관해서 근육 활성도 설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좀 긴데 엉덩관절이에요. 자, 정상적인 걷기 동안에 엉덩관절에서는 세 가지 근육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볼기근, 뒤높다리근 같은 첫 번째 엉덩관절 편근육, 요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엉덩근과 허리근 같은 엉덩관절 굽힘 근육, 요게 2번. 그리고 중간 부위기근 및 작은 부위기근 같은 엉덩관절 벌림 근육이 있다, 요거 3번. 요거 이쁘게 좀 동일시해서 라벨링을 하면 요거 제가 이렇게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라벨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강독 다 재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죠? 제가 뉴만 책에는 없지만 요 중가로, 뭐 소가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 카테고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를 했으니까 카테고리화 하는 걸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벨링하면 통일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엉덩관절 모음 근육과 돌림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소개된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요. 묶어서 4번으로 통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엉덩관절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2교시, 3교시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 같고요. 엉덩관절 오늘 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넘어가도 되겠죠.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엉덩관절 편근육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큰볼기근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큰볼기근이랑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얘기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큰볼기근. 큰볼기근은 후기 흔듦기에서 활성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흔듦기는 60%부터 시작하는 건데, 후기 흔듦기니까 대략 한 뭐 90%?
90부터 10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금 강의용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예,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볼기근이 되게 이건 그래도 처음 부분에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중간에 있는 근육들은 좀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찾아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A 그림이 있고 B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햄스트링으로 넘어갈 땐 B 그림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찾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큰볼기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장으로 살펴본 게 이 그림에서 이 아래에 있는 빨간 막대기는 이 근육이 아까 전에 표현한 거 별리면 벌스트 되는 돌발되는 즉 눈에 띄게 활성이 되는 구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 라는 거 저번 강독 때 밑줄로 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빨간색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근육이 활성이 된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0%, 100%, 100% 끝나면 다시 0%부터 시작인 격이니까요. 그래서 흔든기는 60%부터 100%까지라고 하는데 후기 흔듦기 이 정도부터 활성이 되니까 후기 흔듦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활성이 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엉덩관절 폄의 시작 그리고 디딤기 시작해서 체중 수용을 위한 근육 준비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 힐 컨택트가 일어나면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요? 힐 컨택트 100%가 일어나면 100%가 즉 0%와 같은 거죠. 이렇게 뒤꿈치가 닿기 시작하면 이 다리의 운명은 이 다리는 이제 엉덩관절 기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점점 펌을 만들어야겠죠. 지면에 발을 댄 상태에서 펌을 만들어서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면을 딛고 지면을 뒤쪽으로 밀어줘야지 내가 지면 대비해서 앞으로 가는 게 게이트,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대고 엉덩관절 편 근육으로 지면을 뒤쪽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글루티어 머슬 활성도가 증가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닿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체중이 점점점 미드 스탠스 되면 이제 중력이 수직으로 내 체중이 중력을 받아서 수직으로 누르는 시기까지 되니까요. 요거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다. 후기 흔들기에서 활성도가 조금 빠르게 일어나는 셈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치되었는데 이 판은 뭐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펌의 시작이다. 요거 펌의 시작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펌이니까 이 그래프를 참고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발꿈치 닿기에서 큰 볼기근은 이미 엉덩관절을 펌시키기 위해 이미 활성된 상태이다. 발꿈치 닿기가 0%인데 이미 90%는 조금 부족하니까 95%라고 가정할게요. 95%부터 활성도가 일어났으니까 0% 혹은 100%에서는 당연히 이미 활성된 상태이죠. 그래서 넙다리뼈에 대해서 잭나이프처럼 앞쪽으로 접히는 것 또는 조절 안 된 몸통 굽힘을 방지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넙다리뼈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비유하는 거니까 넘기고요. 앞쪽으로 접히는 거. 어떤 게 접히는 거냐면 몸통이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 안 된 몸통의 굽힘을 방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잭나이프라고 하는 거 종종 우리 물리치료 서적이나 작업치료 이런 재활 서적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게 잭나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칼인데 이렇게 돼 있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칼이 잭나이프라고 하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맥가이버 칼이라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맥가이버 칼이나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이렇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는 거. 이게 잭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왜 잭나이프가 나오냐면 이거 단순화해서 다리와 몸통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걷고 있어요. 물론 다리 이렇게 힐 컨택트 이렇게 나와야 되긴 하는데 그냥 단순화 시킬게요. 하체, 상체면 일정한 속도로 걷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을 때 다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이게 몸통이 앞으로 굽혀지려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척추 기립근, 척추세운근 기능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속이 되는 경우에 관성법칙 때문에 몸통이 앞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그때 잭라이프처럼 몸통이 이렇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이렇게까지는 몸통이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숙여질 수 있는 요걸 엉덩이 근육을 활성을 시켜서 이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라도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더 제 첨언을 하면은 문장들에서 설명이 나오긴 했어요. 뉘앙스로. 근데 제가 그 전에 관절 파트에서도 제가 또 독자적으로 가져와서 아나토미 트랜스라고 하는 근막경선 해부와 그림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척추 파트 9장 10장에서였던 것 같은데 글루티우스 머슬이랑 글루티우스 맥시무스라고 할게요. 맥시무스, 즉 큰 볼기근이니까요. 큰 볼기근과 일렉터 스파인에 그냥 이렇게 약호를 쓸게요. 얘네들은 근막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몸통 굽힘 방지하는 거 아까 처음에 일렉터 스파인 기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글루티오 맥시무스도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근막을 통해서 공유되는 거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발꿈치 닿기에서 골반의 앞쪽 병진 운동이 정상적으로 약간이지만 갑작스럽게 느려진 반면 몸통의 앞쪽 이동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된다면 잭라이프처럼 접히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다 설명드린 거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쓴 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 발꿈치 닿기에서 골반의 앞쪽 병진 운동. 골반의 병진 운동이라고 하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이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하체, 상체라 그러면 하체의 골반이 한 이 정도 분포하겠죠. 이게 앞으로 걸을 때 뭐 움직이는 게 있긴 한데 이거 병진 운동이라고 1장에 처음 제가 유튜브 무료 강의도 병진 운동의 개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골반의 앞쪽 병진 운동이 여기 문장이 조금 혼자 보시면 어려울 수 있는 게 약간이지만 갑작스럽게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모두 다 갖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다시 정리하면 제가 번역한다면 갑작스럽게 약간 느려진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려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 다리 지지기, 힐 컨택트 일어나면 원래 속도에서 살짝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다리가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앞으로 가서 힐 컨택트가 되면 살짝 느려지고요. 미드 스탠스 넘어서는 이제 빵 차고 나가면서 좀 빨라졌다가 다시 힐 컨택트 일어나면 다시 이 구간에 좀 느려지고 이거 앞에 있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약간 느려지는 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골반에서는 앞쪽 병진 운동이 어쨌든 약간 느려진다. 그러는 반면에 몸통의 앞쪽 이동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잭라이프처럼 접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를 요 편근육이 큰볼기근이 이미 활성을 시켜서 요거를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활성도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니까 뒤쪽에 있는 엉덩 근육을 사용해서 이제 잭라이프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큰볼기근은 체중을 지지하면서 엉덩관절 펴을 만들어내기 위해 발꿈치 닿기에서부터 중간 디딤기까지 즉 첫 30%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 이 판에 계속이라는 의미가 좀 누락이 됐네요. 리메인즈라고 하는 거. 자, 발꿈치 닿기 0%죠. 그리고 중간 디딤기 30%죠. 그러니까 첫 30%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첫 30% 여기 있죠. 근데 빨간색은 조금 여기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활성이 된다라고 문장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거 좀 더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EMG 수치상으로는 빨간색 표현된 게 여기 5%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30%까지 문장으로는 해석하는 이유가 이 다리가 굽힘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근육의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편편편 만들면서 미드 스탠스까지 딱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글루티우스 맥시무스가 어느 정도 활성되는 걸로 좀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발이 지면에 견고하게 배치되었을 때 일어난 큼볼기근의 강력한 활성은 무릎 펴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이 지면에 견고하게 배치되었을 때, 즉 발이 지면에 닿아 있을 때 큼볼기근이 활성되면, 좀 정리할까요? 큼볼기근의 강력한 활성은 엉덩관절만 따져보면은 힙 익스텐션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즉 힙 익스텐션은 무릎 펴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되겠네요. 네. 보시면 이게 무릎 관절이에요. 무릎 굽힘 펴, 이게 펴 굽힘이에요. 딱 무릎같이 생겼죠. 그럼 엉덩 관절은 위에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지면에 댔어요. 다리 지면에 대고 지금 힐 컨택트 시기에는 무릎이 쫙 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약간 슬라이드 플렉션 요 정도 만들게요. 발이 여기 있고 이제 발 앞이 이렇게 있겠죠. 발가락이 여기 앞에 있겠죠. 힐 컨택트, 지면에 힐 컨택트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면에 된 상태로 엉덩관절 펌이 만들어지게 넙다리뼈를 끌고 가면 무릎 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근육으로 요 넙다리뼈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여기 지금 끝이 이만큼 딸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고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펴진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릎 펴이 일어나는데 무릎은 뭐 근육도 일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펴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흔들기 동안에 큰 보이기근은 처음에 굽힘을 하고 있는 엉덩관절을 감속시키고 쭉 나오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까지만 지금 보시면 흔들기 동안 큰 보이기근은 처음에 뭐 하냐면 굽힘하고 있는 엉덩관절을 감속시킨다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큰 보이기근은 처음에 이거 감속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서를 보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어순이나 수식관계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번역을 이렇게 수정하시라고 좀 강력하게 권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캡처를 하시건 뭐 사진을 찍으시건 한 10분, 5분 뒤에 쉴 거니까 요거 잠깐 기록만 해두시고 강의는 지금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원서 내용이 있는데 During the swing phase, 뭐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흔들기 동안, 요거는 문제 없어요. 흔들기 동안 똑같고요. The gluteus maximus is largely inactive. largely, 크게 inactive, 상태이다. is니까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gluteus maximus, 큰 볼기근은 크게 비활성된 상태다. 라는 건데, until late swing. 요게 지금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until, 언제까지라는 의미죠. late swing까지는 크게 비활성된 상태다라는 건데 이 until이라고 나오는 요걸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좋냐면 뒤에 있는 걸 A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A 시기까지는 요런데 그 이후에는 요거와 반대 패턴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조금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큰 볼기근은 대부분 비활동 상태로 있다 라고 의역을 좀 한 거예요. 계속 비활성 상태로 대부분 있다가 여기서부터 굽힘을 하고 있는 엉덩관절을 먼저 감속시킨 뒤 펌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성이 필요한 요 전체 덩어리가 후기 흔들기라는 걸 전체적으로 수식을 하는 겁니다. 구조 이해되시겠죠? 자, 정리하면 큰 볼기근은 대부분 비활동 상태예요. 근데 요거 가로친 거 날려버리면 후기 흔듦기가 되어서야 큰 볼기근은 활성이 된다 라는 의미인데 요 후기 흔듦기가 어떤 시기냐면